네. 자, 지금 10시 4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확실히 오늘 수급 상황이 좋고 외국인들의 힘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0.8%대의 상승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수급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816포인트 잘 유지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의 포인트 그리고 오후장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미국 증시 따라서 잘 가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장 시장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최근 시장의 포인트는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연휴 이전과 연휴 이후를 대입을 해볼 수 있겠는데, 연휴 이전에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4.4%대였습니다. 그리고 연휴 이후 같은 경우는 한 4%대 중반 이상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고, 5%대에 도달을 했을 때 주요 채권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자금들이 이탈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좀 변화가 먼저 생성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외부 변수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4.4%대로 다시금 하락이 연출이 돼 있고, 이 부분은 미국의 가격 지표를 확인하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쳤을 때 외부 변수 같은 경우 전쟁 요소가 있었는데 변동성이 커지다가 유가 같은 경우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상하 진폭 같은 경우가 50포인트 이상 나타나다가 지금은 그 폭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시장 방향성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원달러 환율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지수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특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목에 차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어야지 좀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정도로 우선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빠지지 않는 상황이고 되려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서 가격 지표로 유가 같은 경우가 70불대를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는 상황 안에서 감산이라는 요소를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유가의 반등에 따라 조선주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 같은 경우는 오늘 특징은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그룹 이런 쪽으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6조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장을 할 때 유동주식 같은 경우가 16%대에 불과했죠.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는 상황 안에서 밸류에이션이 목에 차가는 단계에서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가 거래 첫날 같은 경우 대부분 매도로 일반을 하는 모습이었고, 거래 대금 같은 경우가 전체 유동주식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이상 돌았죠. 그러면 이 손바뀜 현상에 따라 추가적인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정거래일,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연속적인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6조 원에서는 밸류 부담은 존재를 합니다. 이 구간 안에서 다만 외국인 기관 수급이 이탈한 상황이다 보니 개인 수급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현상이 나올 수 있음에 따라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매매를 유의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을 놓고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는 지금 우호적인 환경이 연출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강세를 바탕으로 거래소 기준으로는 외국인 수급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 코스닥 기준으로는 좀 이탈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2차전지 위주의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증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번 상승 자체가 물론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지수의 초입 단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의견 갖고 계십니까?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는 200일선 저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술적으로는 1차 부담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변수 하나를 대입을 해보는 거죠.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 하나의 변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 추이로 봤을 땐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단순히 실적보다 이제 하반기 내년의 가이던스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밸류에이션이 목에 차 있는 HBM 후공정단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에 주가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거래소 기준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항권까지는 도달을 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기업의 실적 측면, 가깝게는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지수는 레벨 단위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요소입니다. 거래소와는 다르게 저항 측면에 도달을 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외국인이 시장을 사주지 않는 모습들과 함께 2차전지 소재 쪽이 아직은 뭐 판가 회복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부진한 영향이 연출이 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하나로 대입을 해보면 개별주 중에서 우리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뭐 소비재, 그다음에 OLED, IT,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판가의 확인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AI 그리고 HBM 오늘 뭐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단어인데 계속 오늘장 포인트부터 말씀해 주셨던 게 밸류에이션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전망 이 두 개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님이 보셨을 때는 이렇게 핫한 것과 관련해서는 밸류에이션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전망을 더 봐야 됩니까? AI는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영업이익을 대입해서 이 부분을 보기보다 가깝게는 모멘텀 쪽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일정적인 측면에서 하반기로 갔을 때 내년 상반기에 좀 바뀔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엠로라든지 왜냐하면 공급망 구축을 글로벌 단 기업과 함께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업의 매출적인 요소에서 바뀔 수 있는 점이 일정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반 경직성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HBM단은 내년에 실적을 대입을 해봅니다. 만약에 영업이익이 1,000억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한 6조 정도다. 그랬을 때는 이 밸류에 대해서는 목에 차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 글로벌 피어 업체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확장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대입해보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좀 지금은 종목별로 따라서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HBM단도 후공정단은 좀 목에 차 있어요. 그렇다 보니 좀 밸류에 부담이 없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좀 바뀔 수 있는 요소는 뭐냐? 시장 여기에서 뭐 거래소 기준 2,500, 그다음에 코스닥 기준 810, 여기에서 막 2,700, 뭐 900 이런 식으로 레벨업이 되는 그런 지수 흐름상에서는 HBM단은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박스권에 갇혀서 여기에서 좀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밸류가 목에 차 있는 쪽은 상대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더딜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쪽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들어봤고요. 앞서서 뭐 조선 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앞 코너에서는 화학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민감주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경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를 다 통틀어서 잘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해 주셨던 조선이나 뭐 화학 같은 특정 섹터들만 따로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초점을 맞춰볼게요. 그러면 펀드를 운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강점은 시장에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강할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성장주로 만약에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 환경이 10년물이 막 5%대 여기에서 더 올라갈 것 같은 환경이라면 이 포트는 틀린 거죠. 그런데 지금은 10년물 같은 경우가 4.4%대에서 뭐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성장주 플레이를 하는 게 맞고 내년을 보고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쪽을 플레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조선의 사이클 플레이를 뭐 내 포트에서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대입을 한다. 또는 중국의 뭐 경기 부양 뭐 이런 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으니 화학주를 플레이한다. 그런 부분은 기관 플레이어 같은 경우가 할 수 있는 플레이로 좀 제쳐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트 안에서 제한적인 자금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성장주가 부각받을 수 있는 환경인데 굳이 이 부분을 뭐 다른 쪽의 포트까지 확장을 해서 뭐 여러 종목을 채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결론은 뭐냐?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유연화가 필요한데 지금은 물론 지수가 레벨업되면 뭐 조선화학도 부각되겠지만 성장주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환경이기에 성장주단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장주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전략 포인트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